아까 바이크 받으셨는데 지금 무슨 바이크를 받으신 건가요? 이 바이크는 스즈키의 카타나라는 바이크고 장르는 네이키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즈키는 어떤 브랜드고 카타나는 어떤 바이크일까요? 여러 가지를 지금 공부하는 사실 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하는 게 바이크를 또 오래 탔고 또 경력이 있고 바이크를 심도 깊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의 이런 어떤 의견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스즈키는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크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물론 지금은 도요타에 편입돼 있지만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300km를 돌파하는 하야부사라는 바이크를 만든 회사고 과거에 일본의 버블 경제가 한참이었고 일본이 바이크 시장에서 많은 종류의 바이크를 생산 판매하던 70년대, 80년대에 다 모든 바이크는 비슷했어요. 탈 것의 기준으로 모든 바이크의 장르가 그렇게 여러 장르가 있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스즈키가 BMW의 어떤 특정 디자인을 했던 어떤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해서 그 당시에 바이크의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든 게 카타나였어요. 역사를 보면 기술의 발전을 볼 수가 있는데 스즈키라는 브랜드는 방직 공장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도요타랑 비슷하죠. 그렇게 방직 공장으로 시작하던 회사가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바이크를 생산을 많이 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디자인과 속도에 열정과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즈키라는 브랜드는 몰라도 하야부사는 알아요. 사실 나는 일본의 문화, 그다음에 일본의 정서적인 뭐 이런 생각, 정치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본 사실 혐오를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리뷰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보는데 스즈키가 카타나를 만들 때 시대적인 배경과 그들의 역사와의 문화를 바이크의 기술에 접목을 시켰다는 거에 나는 많은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카타나라는 차량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S1000RR을 소유 중이시잖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 이제 M1000RR를 타다가 많이 못 타고 다시 S1000RR를 타게 된 거죠. 근데 또 추가로 어떻게 해서 받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바이크를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BMW 3천리 모터스하고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가 협력이 돼서 뭐 차를 좋은 조건에 받기도 하지만 시승차를 충분하게 받아요. 저는 장기간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새 차를 받는데 BMW 모트라드 답심리 지점장님 여기 지점장님이 또 저의 어떤 이런 BMW 자동차의 리뷰를 굉장히 좋게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뭐 이렇게 바이크를 받아서 하면서 S1000RR은 그런 약간 좀 이해관계가 얽혀서 제가 차를 받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소개가 돼서 지금 다른 브랜드의 코리아들하고도 지금 연락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스즈키 코리아랑 또 제휴가 됐어요. 스즈키 코리아는 규모를 모르니까 내가 BMW랑 업무 협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말을 꺼내기가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회사에서 또는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카타나는 그냥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구매를 해놓고 내가 이제 스즈키라든가 이런 카타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스즈키 코리아 측에서도 그러면 촬영에 관련된 것들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협력이 된 겁니다. 그런 질문은 아마도 내가 바이크를 많이 타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인 한 2년 뒤나 3년 뒤에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크의 기종을 가지고는 답할 수 있는 능력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제가 이제 워낙 기계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이크의 종주국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옛날부터 바이크를 만들었고 미국은 미국대로 아메리칸 스타일의 바이크가 있는데 유럽은 나라가 많죠.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여러 나라가 각각의 여러 브랜드에서 바이크가 나와요. 그 얼마나 탄탄하고 유럽의 전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바이크의 문화가 이미 옛날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럽을 상대로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서 내가 아는 거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이 네 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의 큰 영토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는 우리 한반도 전체 크기만 할 거예요, 걔네가. 작은 섬나라에 네 개의 브랜드가 전 세계 바이크 시장을 상대로 판을 엎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요소수를 판매함에 있어서 일본의 미쓰이 화학이라는 곳하고의 어떤 스토리 과정을 우리 요소수 제조 크로마 케미컬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 특유의 일본 애들의 얍삽함, 치졸함, 그 다음에 치밀함, 그리고 거만함이 있는데, 이 거만함이라는 게 가진 거나 힘이나 능력치가 없이 갖고 있으면 그건 꼴값 떠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산도 많고 능력도 되고 백도 있는데 거만해. 무섭죠. 다가가기 무섭죠. 근데 나는 일본의 바이크가 우리나라의 판매 정책이나 가격 정책을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건방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걸 깨고 싶어요. 내가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사람들의 그 의식을 싫어하는 거지, 자동차에 대한 굴욕과 그들의 어떤 갖고 있는 기술들을 봤을 때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거만함을 가져도 될 만큼의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럽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바이크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고등학교 때 청룡 쇼바를 단 엑시브와 액티브, 그 다음에 CT, 그거 우리 배달 오토바이, 지금 슈퍼커브 같이 생긴 거 다 망했잖아요. 다 외국에 다 넘어가고. 그럼 사람들은 바이크 뭐 무시하는데, 과연 바이크 자체를 무시할 만큼의 그런 게 있고 그런 정의를 누가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는 거고, 제가 어쨌든 이 다음 바이크로 조만간에 또 드릴 게 가와사키의 Z900RS, 그리고 혼다의 이번에 새로 나올 CB400을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면 골드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국민과 나라는 싫어하지만 일제 바이크에 대한 이해는 정말 저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바이크랑 일본 바이크는 서로 다른 높은 정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레스트 산하고 뭐 히말라야? 네가 높냐 네가 험하냐를 다룰 필요 없이 양쪽이 다 이미 정상에 올라가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사업들로도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도 지금 바이크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2년 전에 M1000RR을 처음 타면서 저는 이제 특이하게도 면허를 처음 타고 탄 첫 바이크가 M1000RR이었어요. 같이 나한테 바이크를 알려주는 좋은 S1000RR 동생들이 있어요. 그 동호회인데 10명 남짓 되는데, 그 동생들의 또 지인분들이 트랙에 가서 준 뭐 프로처럼 달리고 뭐하고 하면서 바이크 오일을 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1000cc에 4기통에, 그러면 웬만한 경차 엔진이잖아요. 경차 엔진하고 똑같아요. 모닝이나 스파크나 레이보다 오히려 기통수는 하나 더 맞고 배기량이 똑같은데 엔진의 회전수가 14,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바이크는 엄청나게 특별한 엔진 오일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동차 오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도만 좀 다르고 케미컬이 좀 다른데, 그럼 난 생각했을 때, 아니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쏜다고 해갖고 고성능 오일을 찾고 비싼 오일을 넣고 하는데 그게 얘네는 14,000rpm을 돌려. 그러면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조건. 근데 그렇게 특별한 오일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중에 있는 것들이 그닥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환할 때 보니까 그냥 물이 나와요. 오일을 열면 사람이 알잖아요. 물을 부었을 때랑 오일을 부었을 때랑 떨어지는 낙하 속도나 끈적임이 아예 달라야 되잖아요. 이 리터급들, 뭐 미들급들 8,000km, 10,000km 타고 오일 갈 때 보면 물이 나와요, 물. 이제 삼다수 그냥 이렇게 진흙에 섞은 물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건 아닌데. 기계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바이크 오일을 시장에 유통되는 일반적으로 이런 차에 넣는 오일에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내가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거는 이꼬로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바이크를 탔다? 좀 억지고 다 늙어서 바이크가 좋아졌습니다. 다 늙어서. 네. 장사 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장사 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문화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진실로만 할 거고 자본이나 PPL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알려주고 공유하는 건 진짜지만 내 사업도 진짜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해서 14,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은 진짜입니다. 할 거고요. 바이크 오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산 계기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건 비즈니스와 돈벌이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상은 내가 자동차 리뷰를 10년 가까이 진실되게 한 거를 들춰보면 알 거예요. 영상은 매 편 한 편 한 편이
진심을 담아서 정직하게 거짓 없이 제작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 바이크에 대한 바른 인식과 문화를 설파하고 싶어요. 그게 제 제일 목표고, 그걸 모트라드 코리아, 뭐 답신이 지점, 그다음에 스즈키 코리아의 마케팅 부서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줬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이 바이크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영상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자동차의 하체 오리기를 굉장히 구조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크를 빨리 배우고 습득해서 바이크의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많은 바이크 오너들과 바이크를 좋아하는 시청자들한테 알려줄 거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실력이 되면 바이크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컨트롤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바이크를 타면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판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자동차랑 달라요. 자동차는 가다 위험하면 쓰면 되는데 바이크는 쓰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크는 주행을 하면서 봐야 되는 그 시야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분석하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우리 여기 두 PD분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